안녕하세요. 취업 보게주는 코디 최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기업은요. 하반기 공채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통업 기업을 하나 선택해봤어요. 아마 이 회사 이름을 들으시면 그동안 기다렸다 하셨던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GS 리테일입니다. 오늘도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 같이 뽀개 드릴 거고요. 그 전에 기업 분석과 채용 과정도 함께 뽀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기업 분석 먼저 해볼게요. GS 리테일은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GS25 편의점 많이 친숙하시죠? 그리고 슈퍼마켓 있고요. 그리고 GS 프레시 요즘에 신선 배송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온라인몰이고요. 그리고 랄라블라 오늘 소개할 기업이에요. 헬스 뷰티 사업이고 그리고 파르나스 호텔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일은 1971년 2월 13일이고요. 지금 본사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규모가 커서 지금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사원수를 보면 1,207명 정도.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다트 기준이에요. 그래서 작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현재 정보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을 보니까요. 8조가 넘어요. 8조 6,916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323억 원. 네, 참고 자료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 슈퍼마켓, 헬스뷰티, 호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게 랄라블레라는 헬스 뷰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어떤 사업인지,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에 왓슨스 코리아를 인수합병을 했어요. 녹색 간판 기억하실 거예요. 홍대, 여기저기 가면 이 드럭스토어 간판이 있었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오히려 이게 언제부터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라고 하셨을 거예요. 바로 이제 인수합병이 진행되면서 브랜드를 바꿨죠. 랄라블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지금 이제 4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점포는 159개예요. 한때 200개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제 그 비효율 점포는 또 통폐합이 되기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4월 기준으로는 15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겟은요 10대에서 30대 여성이에요. 그래서 소매업이고 그리고 지금 K-뷰티 그리고 건강, 웰빙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드럭스토어가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더 커지고 또 이 헬스 앤 뷰티 시장의 규모가 고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집중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경쟁사로 보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CJ의 올리브영이 있을 수 있고요. 롯데의 롭스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츠 그리고 시코르 얼마 전에 지금 사업을 시작한 시코르까지 해서 경쟁 업체가 이렇게 있다는 거. 경쟁 업체에서 일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경쟁 업체가 아니라 같은 브랜드의 어떤 그 매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어쨌든 동종이냐 아니면 동종 안에서 같은 회사의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경쟁사의 경험이 있느냐 이건 상관없이 일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특히 아르바이트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지원을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GS 리테일의 핫 이슈를 저는 3개를 꼽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많이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보는 눈이 생기실 텐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나름대로 3개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글로벌 뷰티 편집샵 세포라.
네, 코리아가 론칭이 된다. 이게 아주 코덕들 사이에서는 아주 이슈죠. 근데 물론 뭐 코덕들이 아니더라도 보통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업계에 조금이라도 뭐 들어봤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가 아마 아주 핫 이슈다라고 꼽으실 거예요. 10월에 우리나라 이제 론칭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채용을 대규모로 하면서 부터 이제 좀 많은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국내 브랜드 헬스 앤 뷰티 사업의 부분에서 큰 어떤 경쟁, 어떤 시장의 어떤 한 부분을 쉐어를 할 것 같은 아주 큰 경쟁, 그리고 큰 이슈로 꼽고 있습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셀럽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제품들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업계에서 관심 있고 방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꼽은 이슈는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입니다. 뭐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제가 지난달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뷰티, 건강 산업에서도 그 업종에서도 이제 많은 제품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이제 매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상 지금 어떤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할인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계에 뭐 반가운 이슈든 반갑지 않은 예민한 이슈든 알고 계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꼽은 이슈는요, 유통업계에서는 지금 배송 전쟁이 있죠. 그래서 야간 배송, 그리고 샛별 배송, 새벽 배송, 이렇게 배송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에 대한 어떤 물류업을 하시는 분들, 그 진출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게 한 이슈가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유통 쪽에서도 야간 배송과 새벽 배송으로 그 고객들에게 빨리 그 신선한 제품을 빨리 그리고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아주 대두되고 있죠. 핫 이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뷰티 헬스의 어떤 업종이라기보다는 저는 GS 리테일이라는 큰 회사 유통업 기업을 봤을 때 산업의 이슈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혹은 뭐 다른 산업과 적용하거나 뭐 접목시키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여러 가지 뭐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 이슈 혹은 뭐 그 회사 이슈 이런 것들 더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채용 방식을 좀 찾아볼게요. 채용 방식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공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기 공채, 수시 공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입, 경력, 인턴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S1, S2, S3 이렇게 해가지고 대졸, 초대졸, 고졸 이렇게 수준의 이상의 채용을 이제 별도로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공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별 어떤 사업 부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어떤 그런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계열사 통합 한 번만 지원되고 이러는 게 없죠. 그래서 네, 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회사가 있을 때 지원해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없고요. 지금 일단 랄라블라 하나 떴습니다. 네, 그래서 인턴 채용하고 있는 거 지금 하반기 채용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턴 채용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헬스 앤 뷰티 사업 부문의 점포 영업 부문이에요. 그래서 점포 영업을 하실 초대졸 이상의 어떤 그런 지원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수행 업무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앞글자를 좀 기억하시면 좀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매매, 상고 해서 지금 점포 영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매장 운영, 매장 청결 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건 진열 부분에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매장 운영이라고 하고 또 매출과 관련돼서는 판매 관리 우리가 데이터 관리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엑셀이라든지 포스기를 좀 경험한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판매 활성화를 하는 기획, 매출 기획 이런 게 중요한데 물론 저희가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획을 하고 이런 거에 뭐 크게 참여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매달 프로모션이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획 관리 어떻게 매출을 좀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이제 그 업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발주, 그다음에 상품 발주, 수주, 그다음에 로스 관리해야 되고 재고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페이스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객이 딱 매장에 들어왔을 때 딱 첫 보이는 잘 보이게끔 진열을 해외에 놓는 것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고 관리를 잘해야 이제 로스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하는 업무가 있고. 또 고객 서비스 업무 마지막 정말 중요한 업무죠. 그러니까 뭐 인지상이나 경영 철학이나 많은 부분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소매업이고 그리고 직접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무지는 지금 전국에서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근무지 중에서 자기가 실제로 출근이 가능한 1시간 내의 거리에서 가능한 거리를 배치를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고 출근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뭐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이제 우대 사항을 보면은 일단 뭐 공통 사항이죠. 공통 사항을 보면은 전문 대학 이상의 초대졸 이상의 사람들을 뽑고 있고요. 평점은 3.0 이상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관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학점은 4.0 만점 혹은 4.5 만점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5점 만점으로 환산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좀 성적 관리를 못해서 2점 후반대다라고 하더라도 5점 만점으로 환산하게 돼버리면 3점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학점 부분에서는 조금 관대한 편이다라고 보여지고 서비스 마인드 우수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또 고객을 응대한 어떤 경험과 어떤 관련 학과라면 좋겠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전공 무관이에요. 그래서 꼭 뭐 전문 지식이 있다기보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 좀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채용 프로세스를 좀 보면 첫 번째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인적성을 보통 세트로 보는데 요거 같이 볼게요. 필기에서 우리가 인적성을 보고 면접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절차는 필기에서는 인성 검사만 봐요. 이제 온라인으로 뭐 우리 GS 리테일의 인지상이라든지 조직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적부 판정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세이 심사라는 게 우리가 제출한 자소서예요. 이거는 이건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 느낌상 그동안의 데이터를 축적한 개인의 경험상 보면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 그리고 또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서류 통과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막 좌절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발로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좀 썼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서류 합격률이 높아요. 그리고 에세이 심사를 보고 이걸 기반으로 면접에서 활용을 해요.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인턴 같은 경우에 1차 면접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사나 인성 위주로 이제 점포 운영을 하는데 좀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고요. 동일한 날에 적성 검사를 같이 봐요. 그래서 언어 수리, 뭐 추리, 자료 해석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항들을 한 145문항 정도 이렇게 보신다면 되고 소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환 심사, 3개월 동안의 인턴을 거치고 나서는 전환 심사를 받게 되고 전환 심사를 거친 후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전환율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지원하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이 점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좀 체력 소모가 많고 좀 힘들다 보니까 좀 장기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커리어를 장기간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다음에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거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적성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발표되고 이제 OJT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 항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출 서류는 이제 입사 지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세트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미 제출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뭐 자격증이라든지 뭐 어떤 수상 경력이라든지 추가로 내가 제출할 부분이 있고 외국어 점수를 냈을 때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서류를 추가로 내시면 돼요.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GS 리테일에 지원한 동기를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딱 이것만 보고 1000바이트 너무 많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바이트예요, 여러분. 자가 아니라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500자죠. 500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자소서 쓰는 거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분량이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지원 동기 어디 회사나 뭐 원하는 항목이에요. 기본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지원을 했냐, 업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내가 경험이 있어서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어떤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보람을 느끼고 기쁘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잘 발휘해서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는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원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난 잘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500자를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서술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업계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내가 이걸 꼭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 준비해온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500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항목은 나에게 그리고 GS 리테일에게 고객이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 내림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이거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 제가 지난번에 현대제철에서도 철의 가치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 한다고 했는데 그걸 면접에서 하면 참 멘붕이 올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건 또 서류 단계에서 항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리해서 쓸 수 있죠.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뷰티에 대해서 또 정의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객이란 무엇인가에 나름대로 정의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어떤 고객 어떤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비스 마인드에 우수한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고객이라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뭐 어떤 한 가지로 고객이란 땡땡땡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단어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동안의 경험을 아르바이트 경험을 들어서 나는 고객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고 혹은 내가 제공한 경험이 없으면 내가 고객으로서 한 경험 뭐 내가 고객으로서 어떤 경험을 서비스 경험을 했을 때 난 고객이 이렇다고 생각한다. 고객은 이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어떤 자기만의 정의가 조금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500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3번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3번 항목은 나에게 조직은 어떤 의미이고 조직 생활에 있어서 주인의식이란 무엇인가. 점포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마인드, 내가 인턴일지언정, 내가 신입일지언정 내 점포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경영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아르바이트, 서비스 쪽에 있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동등한 입장에서 고객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고객을 맞춰줄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그냥 직원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으로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다든지 진열을 바꿔본다든지 뭐 자꾸 이렇게 바꿔보고 이끌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열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죠. 그러니까 주인의식,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이고 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해주실 분들. 그래서 뭐 내가 꼭 어떤 리더가 아니더라도 창업 경험 있으시면 뭐 너무 좋겠지만 사실 창업 경험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내가 어떤 모임에서 수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한 멤버로서 참여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그 조직에 기여하기 위해서 좀 내 책임 이상의 것들을 좀 쏟아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을 하나 골라서 쓰시는 게 좋죠. 네 번째는 가장 큰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가인데 이건 면접 질문에서도 자주 나오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큰 성공과 큰 실패를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힘드실 거예요. 이 기준을 잡는 거는. 근데 제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얘기를 하면 실패 중에서는 감정으로 정서적으로 극복이 안 된 일은 언급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패 경험을 물어보는 거는 나중에 극복을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해결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얘기하기가 표현하기가 애매하기도 하지만 원하는 대답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 경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어떤 과제 위주로 혹은 내가 뭐 전공 과제나 이런 팀 과제 이런 게 가장 소재로 무난하죠. 그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다. 이렇게 극복을 했다. 이런 식의 어떤 행사 준비도 괜찮고 뭐 그런 소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기업에게 정직함이란 무엇인가?
정직함, 그러니까 정도 경영이 원래 LG, GS의 어떤 모태의 어떤 그 기업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정도 경영, 정직함 이런 것들을 그룹 차원에서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직함은 내가 어떤 룰을 지키거나 법을 지키거나 제도를 지키거나 이런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약속, 윤리적인 것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철학, 신념을 거스르지 않았던 거를 얘기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해야 될 거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관련돼서 뭐 얘기를 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시험에서 애들은 컨닝을 하는데 나는 컨닝하지 않았다. 이걸 정직함으로 내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뭐 맞지만 사실 기업에서 원하는 그 소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불법 행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직함보다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는 내 스스로 뭐 고백을 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그냥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뭐 돈 계산을 잘못했다. 외국인이 근데 나는 그거를 뭐 더 받지 않고 제대로 해서 받았다. 사실 이런 것도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내 개인적인 어떤 시험이나 성적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혼자 스스로 지킨 일이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더 무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항목을 각각 500자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제목 다 달아주셔야 되고요. 구조화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문단 중간중간 나눠주셔서 500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통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읽기 어렵게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쓰실 때는 스타 기법으로 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리테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조직 가치죠. 그래서 그 F4, 그쵸? F4예요. 4F. 그래서 친근한, 프렌들리, 그 다음에 신선한, 프레시, 즐거운, 펀, 그 다음에 올바른, 페어. 그래서 아까 전에 진실된 생각, 정직함 물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친근한 고객 중심의 사고, 서비스 마인드 강조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가치 3, 그리고 저 정직 이 4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항목으로도 물어보지만 면접에서도 물어봐요. 이거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생긴 게 뭐냐면 업무 행동, 업무 지침, DNA 12개가 있어요. 그것도 찾아보시고 정리해서 좀 숙지를 하신 다음에 면접에서 답변을,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면접 전형에서 전략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턴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룹 면접으로 보지만 점장급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 간단하게 보는데 기본 직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직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유통업 그리고 뷰티, 헬스 앤 뷰티 업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지 그다음에 건강에 그다음에 어떤 뷰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가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성이랑 태도, 이거는 아까 전에 주인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면접에서 들어오는 질문들이 사실 너무 평이하고 무난해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 너무 어렵다 하는 질문은 받은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반대로 뭐냐면 이게 인재상이나 조직 가치나 그다음에 나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직무와 어울려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성과 태도를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빈출 질문 답변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좀 완벽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은데 빈출 문제를 좀 샘플을 보면은 그러니까 주말, 공휴일, 교대 근무 가능한가? 매장이기 때문에 매장이 연중 무휴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대 근무 당연히 가능해야 되고 뭐 오전 아니면 오후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고 주말 공휴일 있고 대신에 휴일 평일날 휴일을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은지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전국에서 내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연구가 있는 그 사업장으로 가깝게 1시간 이내로 아마 배치를 해 주실 텐데 또 부득이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원을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새로 생긴 점포에 또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갑자기 3개월 동안
내가 한 매장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연고 없는 매장에 배치가 돼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 이제 당연히 뭐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서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있으시면 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업무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잘했다. 고객을 만족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컴플레인을 대처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다음에 체력, 건강, 매장에서 종일 서서 일을 해야 되고 사실 체력적인 소모도 많고요. 재고 관리하고 하다 보면 박스 옮기고 정리하고 좀 체력적인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 체력 이런 것들 괜찮은지 물어보고 관리하는 거 물어보는데 당연히 나는 좀 잘 어필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고객 관리, 그러니까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요.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브랜드 이런 거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혹은 어떤 매장에 가서 개선점을 찾은 게 있는지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언급했던 직무수행 DNA 12가지를 확인해서 잘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빈출 문제를 탄탄히 준비를 해 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에세이 심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출한 자소서 기반으로 해서 좀 답변 정리를 충실히 하신다면 면접을 보시는 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유통업에 우리가 진출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학 시절 혹은 학창 시절에 뭐 편안하게 쉽게 좀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잡이 그 아르바이트가 편의점, 카페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뭐 여기에서 장기 근속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험을 쌓아서 또 다른 회사, 유사 업종, 다른 데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턴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GS 리테일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GS 리테일 중에서도 지금 헬스 앤 뷰티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랄라블라 채용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K-뷰티가 지금 글로벌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헬스 앤 뷰티 시장이 우리나라는 그 의약품 판매 때문에 드럭스토어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지만 지금 많은 시장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계속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통 분야에서도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지원해 보시는 거 좋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를 내가 운영해 본 적이 있다 아니면 내가 좀 테스팅을 해보고 좀 후기를 잘 올리는 편이다 이런 것들 사소하지만 좀 어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반기 공채 지금 날도 덥고 또 많이 힘들고 지치실 텐데요. GS 리테일 랄라블라 기다리셨던 분들 참고하셔서 하반기 이번 채용도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